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기린만입니다. 기린만이 간다. 오늘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로수길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전층 임대 공실이 난무하고 있는데 5년 만에 가로수길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이 건물 보이시나요? 가로수길에서 가장 좋은 건물인데 전층 임대가 붙었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1층이 보증금 1억 5천에 월 7천만 원. 월 7천만 원이 되려면 보통 매출액에서 임대료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4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장사를 해서 4억에서 매출 7억이 나올까? 야, 여기 스타벅스가 들어오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면적 자체가 스타벅스가 들어올 정도의 면적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공실이지만 가로수길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길을 걸어가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사역 전체 상권을 보게 되면 공실률이 16% 정도 됩니다.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무려 40%나 됩니다. 지금 옆에도 공실이고요. 수시로 공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애플 스토어도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이렇게 입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져서 너도 나도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빌딩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고요. 빌딩 가격이 올라갈수록 임대료는 또 따라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 올랐죠. 재료비 올랐죠. 뭐 임대료 올라가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이 모든 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 가로수길의 몰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여기도 공실이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어떻게 공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신촌 2대 상권이 그렇게 잘 되다가 공실이 생겼잖아요. 아, 신촌 2대만의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가로수길 공실 보니까 와, 장난 아닌데? 자, 여기만 공실이면 제가 말도 안 하죠. 자, 앞에도 공실이죠? 전체적으로 공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가? 일시적인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장사는 안 되겠죠? 자, 뒤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지금 비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연예인, 개그맨 강호동 씨가 2018년에 141억을 주고 샀다가 작년 2024년에 166억에 매각을 한 물건입니다. MC몽한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 MC몽 돈 많네. 오, 강호동 씨 돈 벌었네. 25억 벌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번 게 아니에요. 왜? 살 때 취득세 발생하죠. 취득세 4.6% 건물이니까 발생하고요. 팔 때 또 양도세 내야 되죠.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가 141억이면 50% 대출을 받아도 대출 이자가 3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 정도 은행에 가만 넣어둬도 그 당시에 대출 이자 생각해보면 1년에 5억 정도 돈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실이잖아요. 연예인 강호동도 버티지 못하는 상권이 지금 가로수길의 현실입니다. 와, 여기도 공실이네. 정말 심각하네. 자, 강호동 씨 건물 주변이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야. 이게 다 공실이다 진짜. 보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아, 너무나 심각한데 가로수길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애플 앞이네요. 길 건너편에 애플 매장 보이시죠? 가로수길을 붕괴시킨 붕괴의 시초 바로 애플 스토어입니다. 왜요? 20년 장기 계약을 했는데요. 무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00억. 야, 이거 나 같으면 건물을 살 텐데 이거 600억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물은 애플스토어보다 위치가 더 좋은데? 난리가 나겠죠. 건물주들이 우후죽순 너도 나도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로수길의 임대료 상승에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애플스토어고요. 또 하나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이 있고 가로수길만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애플스토어가 등장하면서 대규모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죠.
굳이 가로수길 오지 않아도 한마디로 올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PD님 가로수길 자주 온다며. 네, 자주 오는데 어때요?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애플 스토어는 사람이 되게 많고 줄도 서 있고 막 이랬는데 사실 요새는 애플 스토어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로수길 놀러 와서 애플 스토어에 줄 서서 뭘 사고 다른 것도 사 먹고 했는데 굳이 가로수길에 오지 않아도 다른 데서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가로수길 와서 재미가 없는 거죠. 가로수길은 높은 임대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임대료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료 내리고 싶지. 임대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환원법으로 건물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임대료를 내리게 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가 10년,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30억에 샀는데 지금 200억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좀 내려줘도 큰 타격이 없는데 200억에 샀는데 임대료를 내려주게 되면 150억이 되는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임대료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나가잖아요. 대출이자는 은행에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나 혼자 임대료 내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인데 한 번 임대료를 내려서 그 가격에 책정되게 되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난항을 겪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건물주들은 차라리 공실이 생겨도 임대료는 안 내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티려고 하는데 그게 6개월, 1년 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맞춰지면 괜찮은데 공실 벼랑 끝 전수를 섰는데 안 채워진다. 1년, 2년, 3년 공실이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도 공실이잖아요. 이 건물이 소장님 그 자라의 대표 회장님이 샀다가 손해를 보고 팔았던 건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2016년에 자라 회장이죠. 아마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325억에 샀다가 얼마에 파신 줄 아십니까? 2025년 올해 3월에 3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25억 손실이 아니라 대출이자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70억, 80억 손해 본 것 같은데요. 엄청난 손실인데 일반인 같으면 거의 뭐 파산에 가까운 타격을 입겠으나 자라 회장이 뭐 이까이 거 뭐 자라 회장은 이 정도 손실 봐도 타격은 안 받습니다. 자라 회장이니까 이렇게 던졌죠. 일반인 같으면 억울해서 던지지도 못하고요. 대출 이자는 나가고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진짜 죽을 지경에 빠지는데 자라 회장이니까 탈출하지 않았을까? 현명하죠. 현명한 판단인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당지성 기린만이 간다. 우리가 첫 상권 분석으로 가로수길을 왔는데 보니까 처참하네요. 공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색깔을 잃어버리고 단골 손님을 빼앗겨버린 상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상권이라도 가로수길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